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원래 보육교사를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이 잦은 휴원을 하면서 퇴사를 했어요. 뭔가 이 직업으로는 평생 먹고 살기는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평소 필라테스를 즐겨 하는데 이참에 자격증을 따고 강사를 하다 제 샵을 오픈할 계획이었어요. 자격증을 따는 도중에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지만 더 높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가정교사로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 개념이었어요.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관련하여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젊은 편이라 많이들 찾아주셨습니다. 반나절 필라테스 아르바이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아이를 보러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이었어요. 샵 오픈하려면 돈도 아끼고 많이 벌어야 했기에 선택했습니다. 늘 원해서 아이들을 보다가 직접 시터로 집에 간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걱정된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돌볼 아이는 28개월 여아였고 순한 아이라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고 엄마는 새벽 늦게까지 야근을 하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에 아예 참여할 수 없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4시에 하원을 했고 제가 4시에 픽업을 해서 9시까지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강도가 낮고 시간이 길지 않아서 버틸만 했어요. 애아빠가 보통 7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하고 오시는데 본인이 집안일 하는 동안도 제가 봐주길 바라셔서 9시로 했습니다. 아이가 애교도 많고 순하고 너무 잘 놀아서 솔직히 제가 해줄 게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는 것 말고 없었어요. 부모님이 저랑 4살, 5살 차이로 또래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니 좋더라고요. 애엄마는 처음 제게 전화해서 아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나서 별다른 말이 없으셨습니다. 반대로 애아빠는 중간중간 연락 와서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드셔라 갈 때 뭐 사다 드리냐 등등 엄청 챙겨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시니 저도 더 열심히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려는 저를 애아빠가 붙잡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잘 놀고 좋아하는데 혹시 주에 2에서 3회 정도라도 10시까지만 있어줄 수 있냐고요. 이유를 물으니 본인이 집에 와서 집안일 다 하고 나면 9시 정도인데 제가 가고 나면 그때 애가 깨서 다시 재우고 뭐 하면 10시가 넘는다네요. 그 시간에 겨우 밥 먹고 자는데 아무래도 벅차다고 딱 1시간만 부탁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9시에 가든 10시에 가든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받아들이고 8시쯤 제가 아이를 재웠습니다. 빨리 자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애아빠가 오면 그 소리에 깨기도 하고 애아빠도 아이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적당히 인사 나누고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점점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 아이가 늦어도 8시 30분이면 자더라고요. 뭔가 제가 10시까지 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10시까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아까운 돈 나가니 다시 9시로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애아빠가 저한테 같이 밥 먹고 가시라고 한숨도 돌리고 그렇게 천천히 있다 가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간 일하면서 제대로 애아빠를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본 애아빠는 잔근육에 핏줄까지 올라온 팔에 널찍한 어깨까지 몸이 참 좋았습니다. 성난 몸에 그렇지 못한 부드러운 얼굴까지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뭔가 자꾸만 눈길이 가서 내가 미쳤지를 시전하며 서둘러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아빠가 그런 저를 붙잡고 좋은 와인이 있는데 혼자 마시기는 처량하니 한잔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릿해지고 와인을 마시고 또 마시다 중간에 아이가 울길래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신 게 걸려서 마스크를 끼고 아이를 재우고 나오는데 애아빠가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엄마의 모습인데 아내에게는 그런 모습이 아예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함께 낳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아내는 직장일 말고는 관심도 없고 아이에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며 억지로 10시까지 붙잡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눈물을 또르르 흘리면서 말하는데 그게 또 안쓰러워서 저도 모르게 가슴팍에 얼굴을 묻게 하고 꽉 껴안아줬어요. 한참 껴안아주고 눈물이 멈췄을 때 서로 눈을 마주했는데 그냥 그렇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춤을 하다 분위기에 취해 서로에게 취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했어요. 다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기에는 이미 늦었고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갖고 싶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였고 존대하며 호칭만 잘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에 저희 두 사람은 대담하게 즐겼어요. 애아빠가 오면 아이와 함께 산책도 나가고 외식을 하기도 했고 일부러 평일에 연차를 써서 함께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애아빠가 오면 10시가 아니라 새벽 2시까지도 함께 있었어요. 만약 혹시라도 애엄마가 들이닥치면 아이 핑계로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고 어느새 이 사람 옆자리를 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애엄마는 제가 새벽 3시에 집을 가도 한 번을 봐주친 적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일이 너무 바쁜 게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었어요. 애아빠에게 굳이 이런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냐고 물으니 이혼이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그 말에 제가 더 용기가 났어요. 아이를 처음부터 품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애엄마보다 훨씬 오랜 시간 제가 품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로 평생을 키워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애아빠에게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그만하고 우리 정식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몰래 그 집에서 비밀 연애를 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사랑을 속삭이는 것도 좋았지만 매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애아빠는 용기를 내겠다고 이혼 얘기를 꺼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애아빠가 유책 배우자가 되고 상간 소송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 제 존재를 숨기라고 했어요. 저 역시 최대한 행동을 더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행동을 한 건지 걸렸어요. 그 여자 회사 제품 테스트를 하려고 집에 홈 CCTV를 갖다 놨는데 그걸 애아빠가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저희가 사랑을 나누며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까지 싹 애엄마가 보고 말았어요. 곧장 집으로 오더니 물을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애아빠한테 그러더군요. 밤낮 없이 내가 왜 일을 했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둘째 갖기 전에 내 자리 딱 고정해 두려고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제가 들은 말과 실제 애엄마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애엄마에게 미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더 웃긴 건 이제 와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아이를 안 준다고 해서 이혼 안 한다고 하는데 저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싸움에 뛰어들려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각오를 해야 하는데 제가 용기를 내면 저 사람 분명 올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저희가 아이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